안녕하세요. 저는 72세의 박영순입니다. 저는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고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집은 대가족이었어요.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저 포함 5남매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우리는 늘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고 할머니는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단순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고 더 나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더욱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일로 바쁘셨지만 제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서울에서 대학에 진학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내 학교에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농촌에서 자란 저에게 도시 생활은 신기하고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학교 생활은 바빴지만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같은 대학의 선배였고 저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공유하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했고 저는 가정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곧 아들을 낳았고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 어린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제 인생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일하며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가정을 돌보며 아들 준호를 키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과 발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우리는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밝은 웃음소리는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우리는 그의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도 보내고 필요한 책도 사주었습니다. 준호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며 항상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준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의 미래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는 서울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준호는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전공 공부에 열중하며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대학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참으로 사랑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호와 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응원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매우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부부에게 존경심을 보이며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곧 결혼을 약속했고 우리는 그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참으로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결혼 후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했으며 우리는 그녀와 준호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점차 더 빈도와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차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며느리는 정말로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상냥하고 예의 바르며 저를 존중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일로 저를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고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오히려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후부터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시절은 행복과 불안이 공존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수진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 깊이 기뻤습니다. 처음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수진이는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했으며 준호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수진이는 우리 가족에게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일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를 딸처럼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집안일에도 적극적이었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음식도 잘했으며 종종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고 가족끼리 나들이도 갔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늘 즐겁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더 자주 준호와 함께 외출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가 우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렴풋이 그녀가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저와의 작은 말다툼을 계기로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는데 작은 실수로 수진이가 요리한 음식에 대해 무심코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한 조언이었지만 수진이는 크게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저는 수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한 상태일 때는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가 집에 없을 때 그녀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수진이는 준호가 없는 시간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가 외출하거나 출장을 갈 때면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저를 비난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기분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에게 큰 스트레스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수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녀는 저를 점점 더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없는 동안에는 그녀의 냉담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려 해도 차가운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준호가 출장 중이었고 수진이는 저와 단둘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과거에 했던 작은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불만을 제기하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준호와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냉담함과 비난은 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작은 갈등들을 잘 알지 못했고 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대화를 피했고 집안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준호가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그녀가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부터 이상해지기 전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시절은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점점 더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저는 아들 준호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녀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더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수진이는 정말로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상냥하고 예의 바르며 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완벽한 가정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저와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수진이와 저의 관계가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출장이나 야근으로 집에 없을 때 수진이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저를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하려고만 했고 가끔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출장을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저와 단둘이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걸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그녀가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녁 내내 그녀는 저를 무시했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그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준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의 존재가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저는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바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이의 이중적인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없는 동안 저에게 폭언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저를 비난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저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모든 일에 참견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불편해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저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저 너희가 잘 지내길 바랄 뿐이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던 일이 있다면 말해줘. 고치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수진이는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냉담한 태도로 저를 대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있을 때 저는 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의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와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 너가 없을 때 그녀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준호는 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착한 사람이야. 아마 엄마가 잘못 이해한 걸 거야. 준호는 수진이를 사랑했고 그녀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이의 갈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서 이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이의 이중적인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집에 있을 때는 완벽한 며느리로 행동했고 그가 집을 비우면 냉담하고 무례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진이의 태도 차이 속에서 저는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저는 그저 준호가 우리 사이의 갈등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수진이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없는 시간에 저를 향해 점점 더 무례하고 비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고 또 참으며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출장이 잡혔습니다. 수진이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그녀의 진짜 감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수진이는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고 때때로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희가 잘 지내길 바랄 뿐이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던 일이 있다면 말해줘. 고치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그녀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제발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저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준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가 돌아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준호가 출장을 갔고 수진이와 저는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집안일을 제 맘대로 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왜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저 너를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힘들어 보였어서. 그녀는 제 말을 끊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게 너무 불편해요. 왜 자꾸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괴롭히다니? 나는 그저 너와 잘 지내고 싶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노력한 것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니?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수진이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한 적대감과 냉담함을 숨기지 않았고 저는 그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수진이와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 너가 없을 때 그녀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는 착한 사람이야. 아마 엄마가 잘못 이해한 걸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나는 정말로 그녀와 잘 지내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는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 같아. 너가 없을 때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상황이 그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준호는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우리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고 수진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갈등이 생겼고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다가 터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수진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준호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고 일에 치여 집에 돌아오면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서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엄마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여서 걱정됐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사실 수진이와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 내가 없을 때 그녀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는 항상 엄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던데요. 아마 엄마가 오해하신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나는 정말로 그녀와 잘 지내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비난까지 해. 내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상황이 그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준호는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진이를 따로 불러 우리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나는 항상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거야.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결국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나도 가끔 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었어. 그런데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 준호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엄마도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해. 그러나 그날 밤 수진이는 저에게 와서 준호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우리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고 앞으로는 더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저도 힘든 점이 많아요. 어머니께서도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서로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이와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준호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하고 상냥했지만 준호가 집을 비우면 다시 냉담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에 지쳐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나는 정말로 수진이와 잘 지내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태도가 너무 힘들어.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번에는 정말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이와 저를 앉혀놓고 우리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우리 모두 이 상황이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수진이는 준호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도 노력할게.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아.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이와의 갈등은 다시금 깊어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점점 더 어색해졌고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와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저는 결국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갈등과 오해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준호와의 대화도 점점 더 줄어들었고 수진이는 저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시간이 결국 터져버린 순간 저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우리는 다시 한번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준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준호는 수진이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수진이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지만 준호는 저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도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하지만 수진이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나는 정말로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수진이와의 관계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준호와의 대화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수진이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갈등이 나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홀로 남은 시간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상처가 다시 떠올랐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삶을 다시금 찾아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잊고 지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을 하거나 작은 화분을 가꾸는 일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들의 도움으로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줬어요. 수진이와의 갈등도 직장에서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나도 미안해.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갈등을 일으킨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날 이후 준호와 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수진이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저는 그를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홀로 지내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은 후 준호와 수진이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서로에게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준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수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수진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점차 그 시간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까운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들을 돌아보며
그것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자유로움과 평온함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준호와 수진이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도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또한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꽃꽂이를 배우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도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어머니를 이해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저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우리는 다시금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준호와 수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과거의 일로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더욱 강해졌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 모두 소중히 여기며 저는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